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공아저씨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상담을 해볼 때 저한테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좀 굉장히 난감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뭐냐면, 내가 실수요로 콘도를 살 건데 손해봐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손해가 어느 정도 날지 알고 손해봐도 된다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손해를 보고 뭐를 사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손해를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나는 내가 직접 살 거니까 손해봐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직접 상담을 계속 하다 보면 진짜 안 그래요. 손해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상담을 하실 때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앞에 얘기했듯이 나는 손해봐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 손해봐도 상관없다네, 그냥 아무거나 소개시켜주면 되네, 내 많이 남는 거 해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연결해서 아예 올해 제가 판매를 했던 경향과 내년에 판매를 하는 경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분양하는 콘도를 하나도 못 팔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제 기준에 맞는 콘도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올해 판매하는 콘도들이 전부 다 준공된 콘도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판매하고 있는 물건을 보니까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한 5군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5군데가 전부 방콕도 아니고요, 지방까지 쳐서 5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올해는 팔만한 콘도가 없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올해도 외국인 거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 같이 태국인 거래도 늘어나면 좋은데 이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외국인 커트하고 태국인 커트하고 차이가 많이 벌어져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가격 조정을 할 때마다 외국인 커트 가격을 빠르게 올리게 되고요, 태국인 커트 가격은 느리게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라이프 아속 팔람 C 있습니다. 라마 4죠. 그러니까 제가 작년까지는 제가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준공되고 다시 판매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외국인 커트하고 태국인 커트 가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매를 못하게 된 겁니다. 지금이라도 가서 사실 분들은 사시면 됩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린 상황을 모르고 콘도를 사게 되는 거죠.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매를 할 수 있는 콘도가 거의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판매를 하지 않는 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무턱대고 사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손해봐도 된다면서요. 사게 되면 이런 손해가 푹 나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만 그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파타야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좀티엔이죠. 좀티엔인데, 이 좀티엔 보실 때 콘도 아무거나 사면 안 되고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도로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도로 요 블럭 안에 있는 거는 바다 잘 보이겠죠. 두 번째로 여기 두 번째 도로 위에 붙은 땅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앞에만 건물이 없으면 잘 보일 겁니다. 다만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올해 좀 가지고 있었을 때 여기에 건물이 생기면 가리게 되겠죠.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지금 콘도를 짓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콘도들은 가리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블럭이 뒷블럭보다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다만 뒷블럭이 앞에 블록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층수를 좀 높이면 비슷한 효과를 볼 수는 있을 겁니다. 파타야에 콘도 사고 싶으시면요, 파타야 여기 점티엔 가셔서 여기 판매하고 있는 콘도들 있지 않습니까? 분양 중인 콘도들, 여기 가서 외국인 커터 가격 한번 받아보십시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보시면 스카이파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스카이파크 가셔서
25층 이상 바다 보이는 거 40 스퀘어미터 이상 2베드룸 이상 이거 받아서 스퀘어미터당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 요 앞에 보시면 요 블럭 한 블럭 떨어진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아쿠아루스라고 들어갑니다. 요 아쿠아루스 콘도 분양하는 데 가셔서 요거는 한 블럭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층 이상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40 스퀘어미터 이상 혹은 2베드룸 이상 면적당 가격을 한번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딱 가지고 과연 이 가격으로 내가 여기 콘도를 샀을 때 어떤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지를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됩니다. 자, 단적으로 이 파타야 전체에 여러분들 잘 아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방콕에 상장된 회사들, 큰 회사들 있죠. 그런 회사들이 콘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이 지역에서 흔히 말하는 메이저 회사가 콘도를 지은 경우가 최근에 엣지 하나입니다. 엣지 파타야는 산시리가 지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3년 정도 돼가죠. 왜 메이저 회사들은 파타야에 관심이 없을까요? 왜 여기는 전부 다 지방회사가 짓거나 아니면 메이저에서 조금 떨어지는 회사들이 지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스카이파크 있지 않습니까? 요거 두지타니 계열입니다. 두지타니 유명하죠. 그런데 건설사로 유명하냐면 사람 잘 몰라요. 왜냐하면 많이 지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아쿠아루스도 보시면 거기 판매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방콕에서도 무반도 짓고 콘도도 짓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잘 모르는 회사죠. 그러면 왜 파타야에는 대기업들이 짓지 않을까요? 심지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푸켓보다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시라차에는 오리진 같은 회사들이 콘도를 지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안 짓잖아요. 왜? 여러분들 가격표를 받아봤을 때 과연 그 가격표로 이 지역의 인구 구성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태국 사람들이 얼마나 콘도를 살 수 있는지 한번 고려를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제가 유튜브로 한번 몇 달 전에 알려드렸죠. 여기 판매 구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엉망진창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럼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콘도를 샀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그냥 외국인 쿼터, 태국인 쿼터 가격이 한 15% 차이 났다라고 하면 그걸로 그칠까요? 그보다 더 많은 손해가 날 확률이 지금 심하죠. 여러분들 그냥 콘도 사서 나 손해봐도 된다고요? 손해보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는데 10년 이상 된 리셀 콘도 사면 어떨까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콘도들이요, 가격대가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내가 가진 돈에서, 내가 예산에서 끼워 맞춰갖고 그냥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잘 산 건지, 잘못 산 건지 모르고요. 유지 보수하는 데도 문제 생기고, 심지어 오래된 콘도는요, 전기세, 수도세도 많이 나와요. 그거 사다가 나중에 나 죽으면 같이 살던 여자 죽어간다라고 하는데, 그거 줘봐야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처치곤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정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집을 짓는 겁니다. 집을 지으면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는 데를 전부 다 상상과 내 경험과 이런 걸로 쌓은 다음에 그걸 객관화 시켜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담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걸 왜 그만큼 손해보고 콘도를 사야 되는 겁니까? 제가 바닷가 쪽에 팔고 있는 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콘도만 보여드리면 제 입장에서는 충분하지만 한국에서 온 고객분들은 다른 거하고 비교도 해보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파타야까지 데리고 옵니다. 거기에서 딱 보면 가장 컨디션 좋은 콘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콘도들에 들어가서 보여드리고 이거 왜 이거 보여드리는지 다 얘기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격표를 받아갖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그 가격 보고 제가 뭐 하냐 말립니다. 이 가격에 사시면 안 된다라고. 어차피 한국말 모르니까 말립니다. 그거 하려고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야 이거 비싼 거 팔면 훨씬 많이 남아요.
근데 그렇게 팔면 여러분들한테 리스크가 커지니까 제가 말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게 그 콘도들보다 가격이 대부분 절반이에요, 절반. 그러니까 제가 돈을 벌어도 절반을 덜 버는 걸 사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왜 손해를 봐야 할 필요가 없거든요. 만약에 손해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손해를 진짜 봐도 된다. 그러면 그걸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왜 그 콘도를 선택을 했냐? 그 콘도가 마케팅이 좀 안 된 것도 있지만 환경이 너무 좋아요. 가격이 너무 좋은데 외국 사람이 실제 투자를 한 숫자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이 태국 사람들이 산 콘도예요. 그것도 이제 거의 다 팔고 없죠. 한 2월 달에 3월 달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뭐 원베드룸 조금 많이 남아 있어서 뭐 길게 가면 4월 달 정도면 전부 끝날 것 같은데 요거 놓치면요. 아예 요 가격대로 살 수 있는 경우가 없을 겁니다. 자, 요거는 제가 파타에 가서 최근에 받았던 가격표 일부입니다. 이게 30층 이상만 돼 있고요. 정말 조망 잘 나오는 데입니다. 근데 지금 스퀘어미터당 가격을 보십시오. 이 정도면요. 방콕의 에까마이 정도 살 수 있는 제곱미터당 가격이고요. 여기 보시면 19만 3천 바트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요. 요거까지도 안 가도 됩니다. 팔랑가에 정말 좋은 유닛을 살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격이 비싼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는 저한테 상담을 하실 때 제발 나 손해봐도 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실수요로 살 건데 최대한 손해 안 볼 수 있는 물건으로 소개해 주세요. 이게 정답인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굉장히 오랫동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계속 파타야를 좀 많이 까고 있는데 그만큼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셔서 가격표 받으셔가지고 한번 곰곰이 이 가격에서 생기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바닷가 콘도를 사신다라든지 또 방콕에서 실수요 콘도를 사신다든지 그러시면 제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콘도 놓치지 마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달 넘게 지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얍실하게 가셔서 직접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판매 계약을 맺을 때 아무런 대책 없이 판매 계약을 맺느냐? 이게 방콕 대기업도 아니고요. 맺을 때 저보다 싸게 주거나 같은 가격으로 주면 저 거래를 안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분들은 제가 관리도 공짜로 다 해주지 않습니까? 관리도 못 받아. 거기다가 제가 판매하는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산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정말 지금 방콕이든 어디든 간에 실수를 하실 분들은 지금 기회를 놓치시면 더 이상 좋은 콘도도 안 나오고요. 더 이상 이 가격보다 좋은 가격에 콘도를 사실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주셨습니다.